일단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물리치료사고요. 영등포에 위치한 서울 센트럴 요양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 서울 센트럴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 실장을 맡고 있고요. 또 경북전문대학교에서 물리치료과에서 물리치료과 학생들한테 강의를 또 하고 있는 겸임 교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물리치료사 김우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낙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낙상. 어르신들한테 낙상에 대한 내용은 정말 많이 들으셨죠? 이제 지겹지만 그래도 또 들어야 돼. 계속. 그리고 낙상에 대한 어떤 얘기를 또 사람들마다 약간 관점이 다를 수도 있겠죠. 어떤 문제점이나 대응점이나 대응책이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새로운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해요.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50분, 1시간 정도까지 이제, 간단하게 운동도 중간중간에 섞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이렇게 강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 있게끔 몸을 좀 푸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세 조금 한번 기지개 쭉 해볼게요. 하나, 다시 또 내리고, 그렇죠. 다시 또 둘, 잘하신다. 또 셋, 다시 넷, 아유 좋아요, 잘한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다섯.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손의 감각신경들이 참 많이 있죠. 이제 이런 감각신경들을 계속 자극하는 게 손 운동하는 거 좋다 그랬죠. 치매 예방에도 그렇고. 그래갖고 이렇게 손으로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어떤 물건을 만지는 거 참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 또 박수 한번 5번 크게 쳐볼까요? 박수. 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박수 한번 치는 것도 좋고, 여기 지하니까 또 할 수 있겠다. 지하니까 한번 우리 다리를 이렇게 쿵쿵쿵 한번 내리치고, 예, 다리 운동도 이렇게 한번 쭉 하면서, 이게 만약 다른 위층이었으면 조금 하기 그랬을 텐데, 지하니까, 예.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 계속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TV 보고 그럴 때도 앉아서 계속 기지개 하고, 박수도 치고, 다리 쿵쿵도 하고, 그러시면 좀 좋으니까요. 이렇게 운동을 좀 생활하는 습관을 좀 많이 길들이도록 하세요. 자, 이제부터, 낙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낙상이죠. 제가 그래도 낙상이라고 말한 거는 낙상이 너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제 지겨워갖고, 하지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낙상을 해야지라는 생각에, 낙상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안 다치게. 예,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진짜 내가 의식하지 않고 나는 정말 잘못이 없는데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안 다치게 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의 포커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쭉 이렇게 해서 동동동동동 그러면서 이제 넘어지는 게 낙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나깨나 낙상 조심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에요. 이제 어르신들은. 그렇죠? 자나깨나 낙상 조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낙상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위험 요소를 없애야 돼요.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르신들 많이 들어서 좀 아시긴 할 거예요. 위험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계단 같은 데 오를 때도 이런 봉 같은 거 짚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화장실 내에서도 이런 봉 같은 거 설치를 하는 게, 요즘은 그래도 어르신들이 자녀분들이 이렇게 많이 다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녀분들한테 얘기를 해갖고 필요하면 좀 다는 게 좋아요. 돈도 그렇게 안 들어가니까. 욕조 같은 데에도 이렇게 봉 같은 거를 설치를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집안은 어떻게 해요? 항상 이렇게 좀 깔끔하고 환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도 어떻게? 이렇게 등받이가 있는 의자. 지금 어르신들이 앉고 계신 것처럼 등받이가 있는 의자. 이런 것들을 앉는 게 좋아요. 여기 등받이 없는 의자, 가끔씩 이렇게 등받이 없는데 의자도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사실 그냥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그리고 또 이것도 요즘에는 이제 또 많이 이제 설치를 하시는데 미끄럼 방지 매트죠. 화장실에 있는 아니면 뭐 미끄럼 방지 스티커 같은 것도 붙여도 되고요.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어르신들 중에서는 또 그런 분들이 있어. 나는 괜찮은데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서 괜찮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같은 이제 재활요양병원에서는 이제 뼈 부러지셔갖고 수술하셔갖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고관절 부러지셔갖고 오신 분들은 진짜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다 낙상이에요, 진짜. 10명 중에 거의 10명은 다 낙상이에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죠. 내가 넘어질 줄은 몰랐다. 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넘어진 적이 없어서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지신 분들 중에서 내가 조금 넘어질 것 같아. 한 몇 달 안에는 넘어져서 뼈가 부러질 것 같아라고 예상하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미리 대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미끄럼 방지 고무판, 욕조에서, 그렇죠? 밤에 화장실 갈 때 넘어지는 게 제일 많죠. 넘어지는 이 통계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 꼭 이렇게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를 하는 게 아니면 뭐 스티커나 이런 것들을 자녀분들한테 얘기를 하셔갖고 꼭 설치를 해야 되고, 지지봉, 이것도 꼭 필수죠. 이거 따봉이죠. 이거는 꼭 지지봉 설치를, 이렇게 설치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변기 같은 데 앉을 때 변기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딱 있으면 지지봉 잡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거 잡고 앉기도 하고, 그러면서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지지봉 설치도 필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높은 선반에 올려놓지 마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은 어르신들, 제가 이제 뭐 어르신들 키 높이다 그러면 한번 이런 데다가 이렇게 올려놓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높은 데다 올려놓지 말고 딱 내 눈높이, 이 정도 높이에서만 딱 올려놓길, 이렇게 권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데다가 막 이렇게 우리 마루 같은 데 보면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선반 위에다가 막 이거 잡동사니 막 이렇게 다 갖다 놓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 이제 들고 꺼내고 내리고 하다가 또 넘어지시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높은 선반 위에 올려놓지 마시라. 이런 것들도 꼭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등받이 있는 의자는 어떻게 돼요? 이런 의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 되죠. 그렇죠. 이런데 앉으면 안 돼요. 이게 가끔씩 그런 분들도 있어요.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았다가 등받이가 없는 거를 생각을 또 까먹은 거죠. 이제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감각신경이 둔해지니까 이런 느낌들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갖고 나는 등받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지개 피다가 그냥 자빠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꼭 사용하시고, 자, 그러면 이런 의자는 또 어떨까요? 등받이가 있죠? 이 의자는 위험해요. 이 의자도. 이 의자는 왜 위험할까요? 이런 의자도. 미끄럽게 막 굴러다니는. 그렇죠. 미끄럽게 굴러다니는 바퀴 달린 의자죠. 바퀴 달린 의자도 있으면 아무리 내가 힘들고 그래도 바퀴 달린 의자에 앉는 게 좋아요. 앉는 순간에 앉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퀴 달린 의자도 피하시고, 자, 이것도 안 좋은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게 이제 이런 거죠. 그렇죠? 딱 봐도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을 의자죠. 그리고 좀 푹신푹신하고 등받이도 있고 팔걸이도 이렇게 옆에 딱 있고, 그렇죠? 팔걸이도 있으니까 옆으로 내가 이렇게 넘어질 일도 없고 안전하겠죠. 그래서 이런 의자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따봉 하트죠. 이런 의자.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영상인데요. 뭐, 거기 있는 어르신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은 이제 정말 이제 어르신들이죠. 진짜 이제 노인 어르신인데, 그래도 이제 바퀴 달린 휠체어 때문에 이제 앉을 때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이제 앉는 거죠. 앉는데, 바퀴가 달린 의자여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게
이 어르신은 지금 봐도 어르신들이랑은 또 다르죠. 예, 어르신들은 그래도 저렇게까지 동작이 느리거나 힘이 없진 않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일상적으로 나도 모르게 바퀴가 달린 의자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앉다가 자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바퀴 달린 의자는 꼭 조심하시고 피하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참 되게 무섭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보면서 인식을 하셔야 돼. 예, 어르신들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저렇게 넘어지는 모습들이구나라고 이거를 머릿속에 계속 인식을 하고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그 상황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운동 많이 하세요, 막 그런 것보다는 이거를 사실 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넘어지는 영상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는데 이게 그냥 무섭다고 그냥 눈 감고 딱 피하지 마시고 보시면서 저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를 대비책을 항상 머릿속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안을 또 밝게 하시는 게 좋죠. 이렇게 어두운 집안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환한 데에서가 좋고, 실제로 연구 결과 통계에서도 어두울 때 많이 넘어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을 환하게 하시고, 여기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제 안 그럴 것 같은데 진짜 옛날 어르신들은 또 이게 형광등 틀어놓으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막 그래가지고 또 불을 끄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이게 다 LED죠. 형광등이 아니라 이제 전기세도 별로 안 나가고, 그리고 또 전기세는 둘째치고 내가 낯성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니까 환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런 거 문턱 같은 거 이런 것도 없애는 게 좀 좋죠. 근데 이건 이제 좀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죠, 인테리어가. 그런데 뭐 내가 이사를 가거나 공사를 해야 된다면 문턱같이 이런 데 없애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병원 같은 데는 절대로 이런 문턱이 없죠. 병원 같은 데 가면.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나서 고관절 수술하신 분들이 이제 다시 잘 걷고 회복돼서 퇴원하시고 나서도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 이 문턱입니다. 병원에서는 문턱 없는 생활을 한 3, 4개월 동안 병원에서 다시 생활하시다가 문턱 있는 집으로 갔을 때 다시 여기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대공사긴 하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이런 위험도가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바닥을 항상 정리정돈을 잘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닥을 주변 여기 아주 귀신 나올 것 같이 아주 지저분하죠. 근데 이런 데서는 당연히 더 잘 자빠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바닥을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 보면 걷다가 넘어지는 거죠. 근데 잘 걷고 되게 뻥 뚫려 있는데 여기에 이 물건 하나 때문에 갑자기 넘어지신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볼게요. 다가 뚜, 그렇죠. 예. 이분 넘어지신 분 솔직히 조금 보면 좀 피할 수가 있었고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그래도 굳이 이게 없었으면 넘어지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청소도구 같은 거였는데 이거를 좀 빨리빨리 치워주셨으면 충분히 피할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어르신 입장에서도 저기 앞에 이렇게 도구가 있네 그러면 미처 조금 속도를 줄여서 이쪽으로 미리 피해서 걸어야 됐었는데 내가 그냥 괜찮겠지 하고 그냥 여기 있다가 여기서 살짝 피하려고 하다가 바닥에서 걸려서 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항상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치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 앞에 장애물이 있다 생각하면 가서 그 근처에서 이렇게 피해갈 생각을 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피해 가시는 대비책으로 그런 좀 습관을 길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뭐 당연히 다 아시겠죠. 계단 이용할 때 손잡이를 안 잡으면 이렇게 꽈당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는 꼭 이렇게 손잡이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뭐 계단 손잡이는 알아서 다 잘 잡긴 해요. 그렇죠? 계단 손잡이 안 잡으면 또 너무 힘드니까 알아서 잘 잡기는 하시긴 하는데 꼭 계단 이용할 때는 손잡이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실 때 제가 항상 꼭 물어보는 게 아파트 사세요? 아니면 주택, 빌라 사세요라고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옛날에 이제 아파트, 구축, 빌라나 주택 같은데,
그런데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계단 그 건물 외벽에다가 봄을 꼭 설치를 하시라고 그거를 꼭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계단에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도 넘어지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걱정은 사실 안 해도 돼요.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 되니까. 근데 이제 옛날 주택 같은 데 사실 때는 이게 봉이 없거나 계단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거는 좀 돈이 들더라도 봉을 설치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꼭 어르신들한테 정말 이거는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 좀 창피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창피해 하지 말기. 어떤 거를 창피해 하지 마느냐고 얘기를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죠? 지금 아직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데 이게 어르신용 기저귀 그 패드 같은 겁니다. 이거를 저는 창피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다쳐갖고 병원으로 오신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야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이게 집에서도 그렇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야밤에 이렇게 내가 화장실에 한 번은 꼭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잘 주무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루에 한 번은 내가 밤에 꼭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주무실 때는 기저귀 그냥 좀 착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거를 착용하시고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냥 소변을 보시고 아침에 그냥 치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조금 이게 되게 자존심 상해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한데 그래도 저는 이거를 추천드리고 이걸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야밤에 화장실 가다 넘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착용을 꼭 권고를 해드리니까 이거는 좀 어르신들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이제 선택이죠. 개인의 선택이긴 한데 잘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야밤에 화장실 일어나는 게 위험하냐면 야밤에 일어나면 우리가 어르신들 다 알다시피 사람이 둔해지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게 근육의 힘도 떨어지기도 하고 발바닥에 있는 감각신경들도 좀 둔해져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만지거나 그러면 이게 신경들이 예민하게 이제 잘 작동하는데 자다가 일어났을 때는 이런 신경들이 둔해갖고 내가 이렇게 첫 발을 내밀고 걸었을 때도 이미 둔해갖고 자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근력도 떨어져요. 그래갖고 야밤에 이렇게 일어났을 때도 바로 침대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좀 가볍게 이렇게 의자에서 그러니까 침대에 이렇게 앉았을 때 내가 침대에 앉았을 때 누워있다가 이렇게 앉은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가볍게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바닥도 이렇게 좀 문질러주고 발바닥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감각신경이랑 나의 운동신경을 좀 자극을 시킨 다음에 일어나야 돼요. 근데 내가 이것도 참지 못할 정도로 화장실이 급하다. 그러면 이 기저귀 착용은 100%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도 나는 그 정도로 급하지는 않다라고 하면 야밤에 일어났을 때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잠깐 앉아갖고 한 1분 정도 이렇게 좀 가볍게 다리도 움직이고 발바닥도 이렇게 좀 바닥에 문지르고 그리고 나서 한 1분 정도 지났을 때 화장실 가자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자, 이제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또 하나 이제 창피해 하지 않았으면 좋은 게 바로 이 워커 사용하는 거. 이렇게 지팡이 사용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화장실이래. 퇴원하시는 환자분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거리 수가 다시 있어가고 퇴원하시는 분들이 꼭 하시는 말이 나는 죽어도 이거는 싫다라고 이제 끝까지 이제 고집을 피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하는 순간에 진짜 나는 너무 큰 노인네가 된 것 같다. 나는 그 정도로 노인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끝까지 이거를 하기 싫어하고 우리나라 인식에서도 지팡이나 이런 워커, 보행 보조도구를 하면 정말 이제 노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저는 이거를 꼭 이렇게 내가 좀 걷는 게 불편하고 아니면 무릎 관절이 조금 시큰거리고 조금 그렇다 하면 이 보조도구를 꼭 이렇게 항상 챙기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거를 너무 창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보조도구를 사용해도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요. 멋있게. 여기에 할머니도 딱 지팡이 짚고 아주 멋있게 모자 딱 쓰고 다니시고 그러죠. 이렇게 지팡이 짚고 뭐 그래도 멋있게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활기차게. 그러니까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거를 너무 창피하시거나 남들이 막 저 어르신은 왜 저래? 왜 지팡이 짚고 다녀? 막 그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을 하지 또 마시에요. 그리고 그렇게 아예 신경도 안 써. 그쵸? 남이 지팡이를 짚다 누가 신경을 써? 그냥 나는 내 갈 길 가고 말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계속 다른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는 게 많아갖고 그런데, 지팡이를 꼭 짚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거고요. 뉴스에 나왔던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중국. 자, 어떤 경우냐면, 여기 할머니가 있죠. 할머니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강아지가 막 뛰어간 거예요. 예. 이렇게 해갖고 그냥 바로 그냥 앞으로 자빠지신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엔 이 할머니는 돌아가셨대요. 그래갖고 뉴스에 나온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개가 개줄, 목줄이 있는 개가 지나가면서 막 뛰어가면서 앞으로 그냥 꼬꾸라진 거죠. 예, 앞으로 꼬꾸라진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 젊은 사람들이었으면 어떻게 해요? 걔가 왜 저 미친 개가 왜 와? 그러면서 왜 이렇게 쑥 점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잠깐 이렇게 피할 수도 있고요. 예, 그쵸? 그렇게 하는데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뒷짐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앞으로 꼬꾸라지셔갖고 사망까지 간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었으면 이렇게 알아서 피했을 텐데 점프를 하던가 아니면 뭐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근데 어르신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팡이라도 짚었으면 그렇게 크게 안 다쳤을 거예요. 만약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요? 지팡이를 짚고 넘어지더라도 지팡이를 짚어갖고 이렇게 넘어지기 때문에 그냥 여기 뭐 팔 조금 부러지거나 다치는 경우로 끝났을 수도 있었겠죠. 지팡이가 있었으면. 근데 지팡이가 없는 상태에서 뒷짐지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다가 그냥 앞으로 꼬꾸라지셔갖고 결국에는 사망했다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이 개를 놓친 개 주인의 잘못이냐 아니냐 그거 문제로 뉴스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참 이게 가만히 계시다가 참 어이없게 돌아가시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팡이를 꼭 짚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아무리 잘 걷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내 주변 환경이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위험 요소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알아서 그거를 피하는데, 어르신들은 그게 빨리빨리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애완동물 같은 경우로 이제 또, 애완동물 때문에 넘어지시는 경우들이 통계적으로 은근히 나옵니다, 이게. 자, 왜 그러냐면, 한번 볼게요. 자, 귀여운 강아지랑 이렇게 가시다가 강아지 줄이 살짝 꼬였어. 그래갖고 이렇게 넘어지시는 겁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다가 다리가 꼬인 거죠. 네, 다리 강아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애완동물을 하는데 여기서 어르신들 중에서 강아지나 뭐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사실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가 제 발밑에서 있으면 가끔씩 고양이를 제가 밟고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피하려고 이렇게 다리를 들다가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넘어질 뻔 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이제 어르신들이었으면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 딱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애완동물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좀 있거든요. 종종. 그러니까 어르신들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이 영상을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을 기초로 이따가 간단하게 운동도 조금 할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분도 이제 아까 애완동물로 넘어지신 분이랑 똑같은 방향으로 넘어졌는데 이렇게 넘어지는 게 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넘어지냐면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것도 이제 되게 좀 어르신이죠. 방향을 틀다가 이런 식으로 넘어진 거죠. 자, 어느 쪽 방향으로 넘어졌어요? 이쪽 고관절 이쪽으로. 이렇게 쿵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쿵 떨어진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쿵 떨어지면 여기는
100% 골절입니다. 거의 100%. 그래갖고 이제 수술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는 게 사실 되게 좀 안 좋은 겁니다. 이 할아버지, 아까 애완동물 때문에 넘어지신 할아버지도 옆으로 넘어지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옆으로. 그래서 고관절에서부터 탁 다쳐. 이게, 여기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 자, 그래갖고, 실제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들은, 어떻게 이제 하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금씩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병원에서 재활 치료 받을 때만 조금 해드리고 마는데, 어르신들이 좀 많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환자분들이 아닌 일반적인 노인 어르신들도 어떻게 넘어져야 하냐면, 넘어질 때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몸을 트는 거죠. 틀어갖고 충격을 흡수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쿵,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질 때 다시 이렇게 돌아갖고 순간적으로 재치 있게 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쪽에 등부는 이제 엉덩이가 많이 있으니까 엉덩이 근육 빵빵하게 충격 흡수가 그나마 좀 잘 되니까 이렇게 돌면서, 넘어지는 자세를 취하는 게 좋죠. 근데 넘어질 때 실제로 이렇게 완벽하게 넘어질 수는 없죠, 사람이. 특히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제 머릿속에 입력을 하면 순간적으로 내가 대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순간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랑 그냥 다리 꼬였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지는 거라고 한 해가 땀 차이가 되는 거죠. 실제로 넘어질 때. 그래서 넘어지는 것도 아까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넘어지더라도 안 다치게, 덜 다치게 넘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제 개인적인 욕심이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항상 이제 조금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가 유도 같은 거 옛날에 이제 배우신 할아버지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유도에서 쓰는 낙법 같은 것들을 그냥 어느 정도 머릿속에 좀 입력을 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앞으로 넘어질 때도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유도처럼 이렇게 점프해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는 없지만 내가 진짜로 앞으로 넘어져야 되는 상황에서도 손으로 먼저 이렇게 넘어진 거죠. 손으로 짚고 그래서 손을 다친 거고 이렇게 옆으로 넘어질 때도 어떻게 돼요? 무릎이 닿고 어깨가 닿는 겁니다. 서체 보시면 무릎이 닿고 어깨에서 이렇게 쿵 쳐서 우리 유도 낙법이죠. 이런 식으로 낙법을 하면서 넘어지는 게.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이런 식으로 뭐 멋있게 유도 낙법처럼 넘어지는 건 아니더라도 이게 순간적으로 내가 대처를 하면 훨씬 더 예후가 좋다는 거죠. 넘어지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넘어질 때도 어떻게 하면서 앞으로 그냥 쿵 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서 팔이 먼저 이렇게 짚고 가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팔만 다치니까 다행인 거죠. 아니면 아까 애완동물 때문에 넘어지신 할아버지 영상에서도 이렇게 스텝이 꼬이면서 이렇게 넘어질 때 고관절이 먼저 딱 닿아갖고 이제 큰일 난 거였는데 이렇게 할 때도 넘어질 때 무릎이 먼저 닿고 팔이 이렇게 갔었으면 좀 덜 다치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좀 덜 다치는 방향으로 어르신들이 좀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일단은 다리 운동이나 당연히 몸통 운동이겠죠. 자,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이 어르신들이 왜 넘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운동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영상을 볼게요. 하고 옆으로 넘어지신 거죠. 근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이 이 할아버지가 다리가 이렇게 꼬인 거죠. 네. 여기 강아지 줄이 있으니까 강아지 줄에 내가 꼬일 거, 내 다리가 꼬일 것 같아갖고 혼자서 엉거주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자빠진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제 고관절을, 다리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크게 벌리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어르신은 지금 다리가 이렇게 꼬이기 전에 이렇게 꼬였을 때 크게 다시 벌려갖고 중심을 잡았으면 고관절에 대한 유연성이 좋았으면
대처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대처를 못하니까 하다가 그냥 넘어진 거죠. 이게 스텝에 이게 종종 걸음을 걷다가 이게 스텝을 크게 뗄 수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종종 걸음을 걷다가 된 겁니다. 그래갖고 항상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운동 중에서 어르신들 낙상 균형 프로그램 운동에서 하는 운동이 가장 대표적인 게 앉아서 할 때 이런 운동을 많이 해요. 자,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최대한 다리를 벌리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시 모으고, 다시 또 벌리고. 그렇죠. 다시 모으고. 그렇죠. 또 다시 벌리고. 크게 벌렸다가 다시 모았다가. 이런 식으로 좀 운동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왼발 한번 해볼게요. 왼발 5번 해볼게요. 왼발 또 크게 벌리고, 다시 모으고, 다시 또 크게 벌리고, 그렇지. 다시 모으고, 다시 또 크게 벌리고, 다시 모으고, 몇 번 했죠?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다시 모으고, 자, 다시 오른발 또 5번, 또 크게 벌리고, 다시 모으고, 그렇죠. 치마 입으신 분들은 또 잘 안 되죠. 어쩔 수 없죠. 예, 잘 기억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하세요. 다시 또 벌리고, 다시 모으고, 자, 마지막 한 번, 또 벌리고, 다시 모으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고관절을, 아까 이 어르신 같은 경우도 할아버지도 고관절을 이렇게 다 스텝이 꼬였을 때도 내가 크게 벌리는 이 동작을 잘 익혔었으면 충분히 이렇게 꽈당 넘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이렇게 고관절을 크게 움직이게끔 하시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고관절이 이렇게 갔으면 이게 고관절만 이렇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실 몸통도 같이 잘 부드럽게 잘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갖고 또 운동할 때 좋은 게 다리를 벌리면서 또 몸통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몸통까지도 같이 움직여 볼게요. 내가 오른발을 가게 된다면 오른손도 같이 몸도 오른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자, 이것도 5번만 한번 해볼게요. 또, 하나. 다시 또, 둘. 그렇죠. 또, 셋. 그렇죠. 아유, 다들 잘하시네. 또, 네. 몸을 최대한 이렇게 많이 움직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5. 그렇죠. 몸을 최대한 움직여줘야 돼요. 할아버지. 그렇죠? 그냥 가만히 서갖고 그냥 이러고 하지 마시고, 몸을 최대한 이렇게 많이 움직여 주셔야 돼. 자, 이번에는 반대발. 왼다리로 할 테니까, 왼다리도 최대한 몸통도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최대한 많이 움직이세요. 의자에서 하니까 안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움직이셔야 돼. 자, 또 크게 가볼게요. 왼발 또, 하나. 다시 또, 둘, 그렇죠. 아유, 다들 잘하신다. 또, 셋, 그렇죠. 또, 넷, 그렇죠. 자, 마지막 한 번 더, 5, 그렇죠. 좋아요. 예, 이런 식으로, TV 볼 때도 그렇고, 그냥 뭐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을 때도 그렇고, 혼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세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는 그냥 서서는 안 할게요. 서서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서서도 하는 거는 약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서서도 나중에 집에서 혼자서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쵸? 예, 이렇게 크게 몸통을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들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운동은 사실 우리 재활 운동 하는 데 있어서 뭐 파킨슨병 환자분들한테 하는 운동으로 되게 유명한 운동 방법이기는 한데 이 운동이 파킨슨 환자분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노인 환자분들한테도 해도 낙상 위험이나 균형 감각 키우는 데 되게 도움이 좀 많이 되긴 해요. 그래서 갖고 제가 그냥 똑같이 보여드리는 것뿐입니다. 자, 다시 이 어르신 또 보면 이 어르신이 넘어질 때 아쉬웠던 거 하나를 또 보면요. 그렇죠. 틀어서였죠. 네. 이렇게 해서 몸통이 이렇게 돌아갔어야 됐었어요.
그쵸. 몸통이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워커짓고 이렇게 가다가 자빠진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뇌졸중 환자분들도 그렇기도 하고요. 아니면 뇌졸중이 나는 뇌졸중 환자가 아닌데라고 해도 어르신들도 그렇고 다 똑같이 몸이 많이 굳어가잖아요. 유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어디 반영전환을 하거나 그럴 때. 근데 반영전환을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고개가 돌아가고. 그렇죠? 몸통이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확인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 어르신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렇게 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어르신 같은 경우도 몸통, 내가 이렇게 앉을 때 고개를 돌리고 몸통이 돌아가고 그러면서 의자가 있네. 아니면 의자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네. 내가 다시 앞으로 뒤로 조금 가야 되겠다. 가고 다시 고개 들고 몸통이 돌아서 내가 앉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고개랑 몸통이 이렇게 좀 돌아가는 유연성이 있었으면 절대로 그냥 알아서 의자 있겠지 하면서 이렇게 넘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낙상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게 다른 엉덩이 들기 운동, 다리 근력 운동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몸통 운동도 또 중요합니다. 몸통 운동. 자, 이게 다시 뚜두두두두 넘어갈게요. 자, 이 어르신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면 몸통이 살실 돌았으면 되는 거였죠. 몸통이 안 들고 몸이 그냥 통으로 이렇게 돌다가 한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어르신에서 교육할 때도 어떻게 돼요? 몸통이 이렇게 트위스트 돌듯이 이렇게 도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갖고 어르신들 몸통 운동, 몸통에 대한 유연성 확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몸통 운동, 유연성, 스트레칭 운동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까도 어르신이 그쪽 넘어진 할머니가 이게 안 된 거잖아. 뒤에 의자 확인이. 그리고 그냥 앉다가 된 거니까 내가 몸통을 이렇게 돌리기. 이런 운동 많이 하시면 돼요. 몸통 돌리기. 근데 몸통 돌리기 많이 하세요라고 하면 어르신들 또 많이 하시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돌리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내가 몸통을 돌려갖고 배꼽이 최대한 저쪽까지 넘어간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번 천천히 한번 돌려볼게요. 자, 내가 가슴 위에 이렇게 손 올려놓고 자, 내 팔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 배꼽이 이렇게 돌아간다 생각을 하시면서 최대한 왼쪽으로 돌려볼게요. 왼쪽으로 쭉. 그렇죠. 자, 이 상태 유지. 돌아오지 마시고 이 상태 유지하면서 호흡 크게 한번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호흡 크게.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흔드는 거는 운동 안 돼요. 절대로. 이게 유연성 키우는데 아무런 효과 없어요.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오른쪽으로 또 배꼽이 크게 돌리세요. 오른쪽으로 배꼽 크게. 그리고 이 상태에 호흡도 크게. 그렇죠. 또 마시고 내뱉고 마시고 내뱉고 하는데 다시 다 돌아오셨네. 자,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